공략수 타임으로 넘어왔는데요. 종목 하나하나씩 열어보기 전에 가격 AS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종목 바로 엠로입니다. 엠로가 그때 당시에 목표가 89,000원 말씀 주셨는데 84,000원대까지는 정말 무섭게 계속 올라왔습니다. 말씀 주셨을 때 담았던 보유자분들께서는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다만 오늘 좀 고비를 겪고 있지 않나 싶어서요. 혹시 가격 전략에 수정 있을까요? 아니요, 뭐 수정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순환매가 계속 잘 도니까 일단은 수익을 줄 때는 좀 챙기고 먹고 보자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죠. 그래서 두 자리 수익률이 나올 때는 일단 좀 뭐 분할 매도가 됐든 아니면 조금 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뭐 일부만 남겨놓든 뭐 챙기면서 가는 거는 뭐 어떤 종목을 제시를 해드려도 저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잡아드리고요. 엠노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이 엠노한테 좀 집착을 유독 했던 것 같아요. 1부 안에서 제시 드리고 그다음에 3부에서 추천주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일 날 이제 6시 살맛나는 주식 방송에서도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드렸는데 뭐 시기마다 그러니까 뭐 방송 시간마다 매수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뭐 충분히 많은 분들께 두 자리 이상의 뭐 분할 매도 수익은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뭐 좋은 관점으로 유지를 하시고 혹시나 이제 분할 매도가 진행이 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뭐 두 자리 수익률이 나오는 위치에서는 항상 뭐 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볼까요? 뭐 물론 맨날 잘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뭐 맨날 올라가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작전주를 또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뭐 좋은 그림과 제가 원하는 기대 이상의 흐름은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음봉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막 동반이 되는 뭐 그런 음봉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줬었던 변동성은 충분히 이제 뭐 돌려지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뭐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최종의 목표가는 저는 이제 뭐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위쪽을 더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항상 수익이 날 때는 분할 매도로 좀 챙기면서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또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너무 많은 뉴스가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두 자릿수 이상의 어느 정도 수익권 올랐다 한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 확보해보는 전략은 어떨지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엔 수정 없다라고 하니까요. 당분간의 추세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AS 종목은 바로 JYP 엔터입니다. JYP도 아무래도 비관세 섹터다 보니까 오늘도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잡히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 하반기 때의 강했던 속도에 비하면 살짝 좀 아쉬운 느낌도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엔터주 얘기를 하다가 앵커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JYP를 얘기했고 앵커님은 이제 에스파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 위플래시 막 이렇게 보여주시고 했는데 확실히 올해는 뭐 에스파가 상도 많이 타고 뭐 엄청 뜨거웠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상승률이 이제 SM 뭐 이쪽에서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다소 좀 아쉽기도 하고 뭐 민망하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뭐 엔터주가 잘 올라가고 뭐 우리한테 수익을 주고 있다라는 거는 뭐 항상 뭐 기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JYP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이제 시작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술적인 포인트를 좀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SM을 좀 먼저 볼게요. SM 같은 경우도 지난번 전고점 언덕을 넘는 시기들이 이제 여기 안에서는 이제 좀 돌파를 준비하는 시기이고 그 다음에 대략 한 3거래일 정도는 위쪽으로 돌파하고 확실히 이제 전고를 넘었어라고 이제 좀 보여주는 시기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도 보다 좀 가벼워질 수 있는 위치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상승률들이 조금 더 좀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이제 JYP 같은 경우도 지난 전고점 언덕을 이제 오늘 뭐 이제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고점 기준으로 해서는 뭐 소폭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엔터주의 분위기는 지금 4사가 거의 뭐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고 뭐 JYP도 충분히 따라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뭐 확신으로 기대감에서 이제 뭔가 좀 확신으로 돌아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에스파를 따라가는 뭐 그런 이제 좀 추가적인 빠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시장을 흔드는 요소가 관세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제는 뭐 멕시코, 캐나다, 중국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오늘은 이제 뭐 알루미늄, 철강 이제 뭐 업황 사업 쪽에서 이제 크게 발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보복 관세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세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좀 관세의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이제 평가받는 업종들이 시장에서는 반사익 수혜를 좀 잘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엔터주 이쪽에서는 수혜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터주가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오늘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뭐 YG 엔터 같은 경우도 뭐 블랙핑크 완전체 뭐 컴백 뭐 티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신규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던져지는 이런 신규 모멘텀들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기대감이 좀 만들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뭐 평소에 안 좋았었을 때 나오는 뭐 이제 그런 모멘텀들보다는 더 극대화되면서 크게 받아들일 준비가 엔터주는 이제 돼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엔터주 안에서는 뉴스들이 툭툭툭툭 나와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이제 과거보다는 더 세게 나올 수 있을 만한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JYP가 뭐 최초에 말씀드렸었을 때보다도 그다음에 이제 이 방송 안에서 제시를 드렸을 때보다도 가격이 좀 올라간 상황은 맞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매수도 눌러주는 구간들이 한 번 더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멀리 보고 가져가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엔터 쪽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받아봤고요. 제가 또 에스파에서는 또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들이 있지만 네. 트와이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연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팝팝팝 네. 하는 네,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또 트와이스는 어쨌든 JYP 소속이니까요. 일본 쪽이나 북미 쪽에서도 계속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또 킥플립도 있고요. 스트레이키즈도 있고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온칩스도 받아볼게요. 가온칩스도 최근에 오늘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5거래일 연속 빨간불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온칩스의 가격 변동 혹시 있을까요? 네, 가온칩스는 사실 지금 뭐 실시간으로 저도 차트를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음봉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막 지날수록 양봉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가온칩스는 제가 지난 이제 목요일 날 상한가 스쿨 방송하고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드렸던 종목이죠. 그 당시 이제 뭐 삼성전자의 이슈와 내용들을 이제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여전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기대치는 여전히 뭐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봉이 전환이 되고 밀리면은 저는 뭐 새로운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양봉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미 뭐 15%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따라가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더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가온칩스도 변동성이 잘 나오는 종목이라서 반도체 종목 안에서 이제 뭐 분위기가 한번 확 올라오면은 뭐 하루 안에 뭐 10% 이상의 양봉을 잘 땡겨주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6만 원 하단까지는 뭐 이제 뭐 비중을 줄여가면서 익절을 하셔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아니면 이제 뭐 지금 뭐 이제 매수하면서 보시는 분들은 목표가로 뭐 적어도 한 6만 원까지는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도 그렇고 좀 변동성이 잘 나오고 시장에 이슈가 좀 들어올 만한 종목들은 반도체라고 해도 뭐 굉장히 뭐 테마주처럼 힘을 확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온칩스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뭐 눈여겨 보시고 관심 있게 또 위쪽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는 조금 더 뒤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네, 가온칩스는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포인트들 뒤쪽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6만 원 하단까지는 좀 계속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BHI를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 AS 종목으로 G2파워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2파워도 오늘 3% 가까운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원전주 쪽으로도 약간의 눌림이 보였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G2파워가 힘을 크게 쓰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좀 아쉬운 그다음에 좀 슬픈 그런 종목인데 G2파워가 뭐 오늘은 뭐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뭐 리뷰해드렸던 것처럼 금요일 날은 이제 원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다 밀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력을 조금 좀 더 받았었던 G2파워인 것 같습니다. G2파워는
뭐 요즘에 제가 뭐 집착을 좀 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금요일 날은 뭐 저를 살짝 좀 긁어내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뭐 애정을 하고 있고, 그 애정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잘 지키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내렸었던 이유가 이제 뭐 유럽 지역 쪽에서 뭐 다른 지역 쪽 안에서의 좀 뭐 한수원의 수주가 좀 뭐 안 좋아졌다,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이런 뉴스였고, 그 다음에 제가 뭐 그 부연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이제 지금 수주로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3월 달에 뭐 체코 원전 수주 여기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뭐 주가 반영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훨씬 좀 큰 편이고, 그 다음에 원전주는 지금 당장의 뭐 수주도 큰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뭐 AI 시장 확대를 통한 뭐 이제 업황의 개선이라던가 아니면 미국과의 모멘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더 큰 폭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G2파워는 변동성이 좀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매수했었을 때는 뭐 한 20% 정도 가량의 수익도 좀 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난주에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약간 좀 마이너스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품고 좀 더 좀 기다려보고 애정을 좀 더 해주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하단으로는 저는 G2파워가 뭐 대략 한 7,250원 여기 정도만 깨지지 않으면은 뭐 매수 관점에서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추가 대응을 하기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더 좀 기다려보고 반응들이 좀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A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 일단 7,250원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BHI 설명 주셨을 때 같이 모멘텀 잡아주셨던 것처럼 원전은 또 3월에 큰 이벤트 모멘텀들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품어보는 종목으로 끌고 가보면 어떨까요? G2파워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의 공략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략주 TPC 가져와 주셨는데요. 로봇 쪽의 이야기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PC를 가지고 왔고요. 저는 오늘 AS 이렇게 질문 주실 때 네. 뭐 로보로보나 로보스타 이런 거를 좀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무튼 오늘 뭐 그 친구들도 괜찮았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맞습니다. 로봇주들이 오늘 뭐 순환매를 계속해서 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첫 번째 주도주를 잡지 못했고, 그다음에 날아가고 있는 주도주를 탈 자신이 용기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중소형주들의 순환매들, 그 다음에 이제 대장주가 끌어준 분위기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 다음 재료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공략을 해도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TPC가 이제 남아있는 바닥권에 있는 로봇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로봇주를 신규 매수로 뭘 보면 좋을까라는 관점 안에서는 TPC가 좀 자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만나는 주식 방송 보신 분들은 이미 뭐 이제 좀 수익도 한번 나고 그다음에 뭐 빨간불을 좀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은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협동 로봇 쪽 안에서도 TPC는 이미 뭐 이제 입지를 좀 매겨놓은 그런 상황이고, 뭐 순환매를 충분히 분위기를 따라가는 그림들이 저는 TPC라는 종목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차트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TPC는 뭐 분위기가 제가 좋아하는 바닥에서 막 올라온 상황이고, 위쪽을 찌르는 윗꼬리 패턴을 열심히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차트를 봤었을 때는 위쪽으로 왜 돌파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안달이 나여 있지, 왜 위쪽을 계속해서 두드리지, 뭐가 좀 재료가 있고 갖다 붙일 만한 명분이 있나,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로봇주들의 순환매, 그다음에 덜 올라간 로봇주들은 반응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치는 그림들이 보여지고 있죠. 오늘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덜 올라간 로봇주로 이제 그 제시해 드렸고, 오늘 뭐 이렇게 두 자리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차트 만들어가고 바닥 돌파 자기 차례가 되면은 이런 순환매를 로봇주 안에서는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이제는 뭐 사법 리스크가 좀 제거가 되고 해소가 되면서 보다 좀 더 활발하게 뭐 이제 새로운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라던가 아니면 대외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매수 뭐 이런 쪽에서 액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행보가 로봇 쪽 안에서도 한번 좀 뉴스를 더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이쪽으로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저는 여전히 뭐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의심스럽게 보여지는 윗꼬리 패턴에 충분히
좋은 명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패턴 가지고 그래도 많은 수익들을 좀 긁어먹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는 그게 이제 TPC가 되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두 자리 수익률이 나오면은 분할 매도하고 빠져나오고 일단 챙기고 이 전략은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위쪽으로 막혀 있을 만한 두꺼운 구간들이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뭐 이평선이랑 좀 맞아 떨어져서 여기에서 이제 1차적인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2,95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목표가로 보고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면은 기계적으로 이제 분할 매도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으로는 보다 좀 타이트하게 2,400원으로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이따가 오후장의 분위기를 좀 더 봐야겠지만 로봇주가 지금 아침에 확 치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 조금씩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쪽으로 계속 치는 게 아니라 아래 윗꼬리를 조금씩 좀 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입질 매수 정도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없는 이런 음봉 조정에서 매수를 하면은 저는 충분히 좋다. 2,500원까지는 매수가 내려와도 매수가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다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전에 추천주로 말씀 주셨던 로보로보가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로보스타 마찬가지로 윗골이 달고 있지만 여전히 4% 플러스 3만 원 장중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을 이을 종목으로 TPC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상 로봇주가 아주 강하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남아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말씀 주셨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방으로 끌어올라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없는 음봉 조정이 나올 때 천천히 분할 매수해보는 접근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략주 받아볼게요. 가온칩스, 아까 조금 더 덧대어서 뒤에서 이야기 나눠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포인트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가 저는 오늘 좀 밀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도 이제 음봉이 나와서 그래 아직 좋다 하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뭐 지금은 좀 양봉이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얘기를 좀 먼저 드리면은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때를 볼게요. 반도체 쪽에서는 분위기가 확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저녁에 제가 상한가 스쿨에서 열심히 또 이제 소개를 하고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그 샘 올트먼 CEO랑 그다음에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CEO랑 이재용 회장이랑 이제 만나서 이제 회동을 가졌죠. 그리고 거기에서 오갔던 얘기를 보니까 지금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서 AI 시장을 엄청 좀 빠르게 확대를 하고 중국 견제하고 먼저 이제 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 반도체 혹은 AI 기업들한테 투자도 받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뭐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통합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규모는 뭐 대략 한 720조 정도라고 생각을 그 얘기가 나왔고 저는 그게 좀 더 확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세 명이 이제 회동을 가졌었을 때 삼성전자도 같이 좀 합류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오갔고 저는 이 포인트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목요일 당장은 유리기판 쪽이 이제 좀 테마를 받았지만 이 스타게이트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 좀 새로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새로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뭐 테마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온칩스라는 기업이 저는 좀 잘 맞아떨어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오픈 AI와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뱅크 뭐 ARM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쪽과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가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오픈 AI는 그 AI 기술 자체를 이제 좀 활용을 하는 방안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는 반도체 설계 팹리스 이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좀 앞서가고 있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대한 이제 분야를 이제 맡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던가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쪽에 이제 뭐 그 업무라고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뭐 파운드리 쪽이라던가 아니면 뭐 HBM 납품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랑 연결고리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HBM 쪽보다는 파운드리가 좀 먼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 이제 그런 이슈들을 보고 하면은 삼성전자랑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들은 지금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가고 있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저는 대표적인 그 파트너사가 가온칩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가온칩스가 그 온디바이스 AI라던가 아니면 뭐 MPU라던가 이런 이제 짜잘한 테마들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새로운 스타게이트라는 이슈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저는 가온칩스도 뭐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다만 차트를 보면은
저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매수하자라는 관점이니까 음봉이 좀 내려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도체 쪽으로 분위기가 좀 다시 올라오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하면서 분위기를 조금씩 좀 위쪽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지난 금요일에도 급등이 한번 나왔으니까 무리해서 따라가실 필요는 없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음봉을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보고 내용이 좋아서 나는 꼭 따라가야겠어라고 한다면은 그냥 좀 소심하게 좀 입질 매수 정도로 하고 음봉 조정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단으로는 저는 44,000원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단에 이제 뭐 매물대가 있는 위치이죠. 그리고 매수는 추후에 이제 눌린 구간들을 이용을 해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눌린 구간 안에서 이제 책정을 했었는데 1차적으로는 6만 원 위쪽을 좀 보자, 6만 원을 보자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체크를 해보시고, 혹시나 이제 가온칩스를 뭐 입질 매수만 했는데 아니면 뭐 눌림목이 안 나왔는데 그냥 위쪽으로 더 가버렸어 그런다고 하면은 뭐 제가 다음 방송 안에서 더 좋은 종목들을 제시드려도 되니까 무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파운드리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쪽에서 덜 올라가고 아직 스타트가 좀 덜 끊겼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SFA 반도체도 오랜만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위쪽으로 돌파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은 음봉 눌리면서 돌파가 된 이평선을 지지로 잡고 다시 자리매김을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가온칩스라던가 아니면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던가 이런 이제 먼저 움직였던 반도체가 힘을 쓰면은 SFA 반도체도 이제 그 후발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지금 이 실시간으로 뭔가 매수를 따라가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 SFA 반도체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삼성전자가 이번 달 들어서는 뭔가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긴 합니다. 뭐 말씀 주셨던 스타게이트의 모멘텀을 좀 많이 받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따라 붙은 다른 종목들이 또 크게 많이 오르는 모습들도 종종 잡히긴 했는데요. 가온칩스로 관련주를 받아봤고요. 또 가온칩스의 후발주자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 SFA 반도체까지 받아봤으니까요. 함께 관심주로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마지막 공략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바스 AI 가져와 주셨습니다. 뭐 AI 쪽 관련주들도 요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AI 의료나 AI 소프트웨어 모두 다 강한 흐름들 지난주에 연출했었는데 셀바스 AI는 어떤 포인트 살펴볼까요? 네, 뭐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AI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니까 좀 많이 좀 헷갈리하시고 좀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재료주들, 테마주들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되면은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돌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잘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는 또 이제 로봇주들, 우리가 과거에 또 준비했었던 로봇주들이 오늘 튀어주면서 또 이제 익절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뭐 물론 종목들마다 이제 격차가 있긴 하겠지만은 이 테마의 순환이 한쪽이 주도를 하면서 계속 올리고 그런 느낌들보다는 오늘이 이쪽이었으면은 내일은 이쪽에서 급등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뭐 한 섹터나 한 업종에다가 흔히 말하는 뭐 몰빵 집중 투자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다방면의 재료들이 순환매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좀 과열이 된 걸 따라가지 말고 좀 조용할 때 덜 올라간 거를 이렇게 좀 하나씩 돌아가면서 매수하고, 그러면은 이제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쏠쏠하게 익절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제 앱노로 우리가 또 좋은 결과치를 냈었고 수익을 줄 땐 일단 챙기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순환하는 종목들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굳이 멀리 보면서 욕심을 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으로는 이제 셀바스 AI라는 소프트웨어 종목을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들어서 부각이 됐었던 거는 딥시크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제 뭐 오픈 소스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보다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반응이 나왔었던 부분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는 뭐 장기적인 전망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신기술이 나왔었을 때 항상 또 강조를 드렸었던 그 순환 매들이 있었는데, 항상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 흔히 말하는 이제 뭐 AI 쪽이라면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히트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착되는 단계 안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반응을 좀 보여왔거든요. 과거에 뭐 인터넷이 처음 나왔었을 때 아니면 이제 뭐 아이폰이라던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었던 시기라던가 그때도 비슷한 그 순환매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AI 분야 안에서도 이제는 가동이 되고 이제 현실화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좀 키워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AI 시장이 앞으로는 우리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올 거야라는 기대감이었다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는 실적을 갈아엎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대감 그 자체였지만 이제는 기업의 퍼포먼스로 실적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시기들이 도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흑자 전환을 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도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소프트웨어 업종들의 그 실적 그 향상들은 앞으로 더 두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는 좀 멀리 보는 전망으로도 소프트웨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장 스타일에 맞춰서 덜 올라가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의 순환매를 타자는 관점에서 저는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놓고 볼까요? 뭐 개별적인 재료라고 한다면은 오픈 AI가 그 의료용 챗 GPT 요걸 이제 뭐 개발을 착수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뭐 AI 진단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시작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다라는 뭐 이제 모멘텀 아니면 이제 뭐 명분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챗 GPT 관련한 뭐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응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뭐 시장에서는 셀바스 AI가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와서 매물대랑 그다음에 이평선을 같이 돌파를 하고 넘어선 자리를 이제 음봉으로 조정이 나왔었을 때는 지지로 이제 또 받아주니까 기술적인 부분들도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열되지 않은 바닥에서 이제 막 첫 나온 단계이고 이 차트 안에서도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매물대들은 이제 그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관점 안에서 차트를 봐도 이제 메인 매물대들은 이제 위쪽에 남겨놓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2024년부터 이제 뭐 땡긴다 하더라도 매물대는 더 위쪽에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제 메인 매물대는 지금 소화를 하면서 뛰어넘은 상황이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부담감이 좀 덜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쪽으로 좀 보시되 목표가는 제가 18,000원 이렇게 이제 책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방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해서 13,800원 이렇게 이제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할 테니까 이 셀바스 AI도 엠노의 후속 관점으로 한번 또 기분 좋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현 마스터님의 공략주 중에 하나였던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엠로의 후발주자 셀바스 AI로 종목 받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는 장세이니만큼 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을 네. 끝나고 보면 어느 날 또 계좌가 막 확확 바뀌어 있고 하루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좀 투자 대응하기가 어려운 장인 것 같은데 그만큼 좀 분산 투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들어오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쪽에 관세를 추가 부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국내 증시 안에서도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련주들 어떻게 투자 대응 전략 짜보는 게 좋을까요?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한다면 네. 뭐 굳이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뭐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 뭐 철강주들 뭐 위쪽으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반대로 뭐 대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나와 있는 뉴스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악재성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뭐 과거에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이제 뭐 중국 견제용으로 이제 이용을 했었고 거기 안에서 이제 뭐 쿼터제라고 하는 뭐 좀 새로운 뭐 대응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번에도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석을 했지 하고 보니까 중국한테 이제 견제를 더 심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우호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요즘 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답변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관세 관련된 내용들은 심해지면 심해졌지 뭐 트럼프의 밀당은 계속해서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변수가 있는 종목들을 살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결과도 잘 나오고 있는데 굳이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릴 만한 변수들이 계속해서 내포되어 있으니까 시장을 너무 믿지 말고, 그러니까 재료와 이제 테마성 종목들에 지금은 당분간 좀 피해 있는 느낌으로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내리는 비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포인트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지만 지금 또 매매해보기 좋은 섹터 참 많습니다. 로봇이나 AI, 조선, 원전, 반도체 다양한 얘기들 나와봤으니까요. 오늘의 투자 포인트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의 김정현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